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6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8%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2400선 초반으로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780포인트 근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양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도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1.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CPI와 PPI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 하루하루마다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달라지고 있고요. 뭐 CPI가 예상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에 뭐 금리가 공격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또 0.5%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증시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0.5%가 올라가든 0.25%가 올라가든 지금 이제 상단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500선 근처에서 계속 이제 증시가 좀 횡보를 하다가 한번 이제 하락을 맞았고요. 평소에 이제 잘 버티다가 그 구간을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면서 같이 한번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대로 이제 61선, 121선을 아래로 돌파하면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받치면서 진행을 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는 이 구간 근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하루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월봉은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점을 받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는 기관 투자자가 6,8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투자자 모두 좀 이제 이탈을 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매도 폭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간중간에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95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평소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1월 말이라든지 뭐 2월 초라든지 그 정도에서 이제 매수세가 붙어줬는데 지금 이제 2월 중순부터 해서는 확실히 이제 매도세가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끝내고 지금 이제 매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1월 1일부터 많이 매수했던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241선 넘어가면서 800선 근처로 이제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780포인트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단기 상승 추세를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술주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코스닥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가까운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지수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는 1304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3.5원 하락하긴 했지만 1300원 초반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을 지금 크게 넘어가진 않고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정체를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조정을 받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그런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런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0원대, 1100원 후반대 정도로 지금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제 반등을 했지만 조정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환율까지 확인을 했고,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플러스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제 좀 많이 내렸던 거에 대비해서 크게 지금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장 후반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바짝 내리고 크게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역시나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추세를 보는 것이지 하루하루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9%대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정고점을 이제 살짝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4%대로 빠르게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 또한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확실히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국채금리라든지 뭐 그런 환율 자체가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루하루가 움직이더라도 결국에는 추세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증시를 좀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원 올라서 16,2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19%로 상승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지만 약 상승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이전에 좀 하락을 하던 그런 추세보다는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여전히 없습니다. 10원 정도 올라서 16,240원인데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고요. 일별 거래량도 450만 주로 어제보다는 한 60만 주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이제 거래량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 한 5일 정도 이제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원하는 거래량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그런 추세, 박스권에 대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훈그룹에 대한 그런 패턴을 살려주면서 양훈그룹을 결국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받쳐주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7,400원을 찍으러 갈 확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매수세가 붙어주고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블록딜을 통해서 뭐 신주이스권 부사채를 통해서 신주가 많이 상장되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은 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몰렸을 때 수급을 이제 집중해서 올렸을 때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얼마가 되든 결국에는 이제 일별 거래량이 지금 400만 주, 50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보았을 때는 총 이 상장수가 6억 3천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 1거래량, 1거래 회전율이죠.
그 회전율이 지금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많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올릴 만한 그런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지금 반복을 하는 그 패턴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자리를 좀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 올리고 내리고 그 패턴을 통해서 원하는 거래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거래량을 죽인 채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1,00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점을 보았을 때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매집이 이제 끝났을 때는 출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17,400원을 찍었을 때, 이 뚫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이 횡보 라인을 이어가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7,400원이 돌파가 되었을 때는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17,400원을 다시 한번 찍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점점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상향 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밀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가가 뭐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의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24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8만 9천 주를 또 매수했습니다. 지금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고요. 확실히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지만 금융 투자에서 이제 33만 주를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매도 물량을 차지를 했고요. 보험과 투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로 조금 붙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도하던 패턴을 이제 끝내고 매수로 조금 붙어주고 있고요. 기타 금융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7만 7천 주 매수를 해주면서 3일 연속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일 매도했던 것을 지금 이제 3일 동안 또 다 메워 주었고요. 계속해서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지금 매도를 좀 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고요.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있다.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계속해서 누적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투자자가 지금 이제 힘을 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려줄 그 어떤 세력인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상승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지금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 50만 주 줄었고요. 오늘은 또 15만 주 정도 줄어들면서 1169만 주로 또 공매도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또 줄고 있는데요. 뭐 평소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7만 주 정도로 일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뭐 많거나 혹은 뭐 보통 수준인데요. 여기서 이제 잔고 수량이 또 이제 늘어나는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죠.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든다면 괜찮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거래원 중에 지금 JP모간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JP모간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10일 동안에 JP모간이 130만 주 가량을 매수를 할 만큼 상당히 빠르고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 1위는 이제 또 키움증권이죠.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가 또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JP모간, 골드만삭스, UBS가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지금 또 주가도 올라가지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지분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최근 분위기는 매수세가 좀 많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결 24만 주, 상환은 6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체결 대비해서 상환이 40만 주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2,860만 주로, 네, 어제보다 이제 40만 주 정도가 줄었고요. 대차장고 지금 좀 늘어나는 분위기로 가다가 조금 이제 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60만 주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대차장고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뭐 크게 줄어들지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낮은 소속의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860만 주 지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이 이제 48만 8천 주에서 48만 6천 주로 또 매수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한 4일, 5일 동안은 계속 이제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12.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12.5%라는 것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했을 때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12.5%까지 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딜 물량을 받고 이제 그 물량을 이제 공매도화 시켰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줄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횡보하는 과정에서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다시 상환을 한다면 또 비슷한 이 수준으로 또 이렇게 12.5%까지 물량이 회복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똑같은 이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JP모간이 최근에 다시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이제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봤을 때 JP모간이 공매도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대량 공매도 보유량 그 신고자 중에 JP모간이 또 이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매도를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점,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이 외국인 매수세는 그 블록딜에서 받았던 그 물량을 만약에 이제 공매도화를 시켰다면 거기서 공매도를 또 상환시키면서 또 물량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빌공입니다. 네, 그래서 없는 매도죠. 네, 결국에는 비어 있는 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식을 이제 빌려와서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려와서 매도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빌려온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주식만큼 판 것이죠. 실제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매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빌려와서 미리 이제 대출을 한 것처럼 마이너스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를 합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잔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제 10%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블록딜 물량 2%, 2.5%를 이제 받았을 때 그 2%를 다시 공매도를 쳤다면 결국엔 합산해서 이제 10%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공매도 친 것을 이제 상환시키면서 다시 한번 12.5%가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빌려왔던 주식만 상환을 시키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는 그 상황이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터져주는지 그런 상황들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제 종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전해드릴 소식은 없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술력 글로벌 홍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전시회죠. PGI를 참여를 했고요. PGI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발전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 참여해서 원자력과 가스터빈 관련 기술 홍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3일 이렇게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파워젠 인터내셔널에 참여를 했고요. 이 전시회에서 올해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의 기조 연설자로 뉴스케일 파워의 최고 기술 경영자가 나서고 8개의 원자력 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중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서 두산 탈탄소 컨퍼런스를 열고 기술력 홍보에 나섰다라고 하고요. 오전에는 가스터빈 개발 현황 로드맵, 그 다음에 수소 혼소터빈 개발 현황, 수소 전소터빈 개발 현황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이외에 또 이렇게 가스터빈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5번째로 또 최초로 이제 이렇게 가스터빈에 대한 그런 터빈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보니 상당히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전 주기기 생산 역량과 그 다음에 국내 원자력 관련 주요 제품, 서비스 실적, 소형 모듈 원전의 제작사로서의 강점과 현황 등을 소개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지금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소재에 대해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기술 경영자를 만나서 전 세계 SMR 시장 동향과 뉴스케일 SMR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대형 원전과 소형 SMR에 대한 그런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결국에는 이 관심도를 높여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R에 대해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세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좀 이제 SMR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뉴스케일 파워는 SMR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SMR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 같고요. 지금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에너지 환경 측면에서 SMR 관련 제조 시설이 이렇게 세금 혜택 대상으로 올라와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차세대 기술인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AMOLED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이들 국가 전략 기술의 세액 공제율 자체를 높여주는 K-칩스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가 전략 기술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탄소 중립 이런 기술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이외에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환경에 대해서 또 추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이 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현재 흐름은 괜찮은데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소 이제 유지하는 그 박스권에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이 돌파구를 마련을 할지 아니면 거래량이 아직까지 터져주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를 할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이틀 동안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